2023년도 마지막 날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그와 동시에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자,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ETF나 반감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달러의 약세. 과연 내년에 달러의 약세가 본격화될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킹 달러 시대의 저문화,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특히나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를 위해서라도 돈을 좀 더 많이 풀게 되지 않겠느냐. 그와 동시에 사우디 및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달러 외에 다른 화폐들을 국제 무역에 사용하는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세가 약해질 것은 분명한데 과연 내년에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미국 증시와 같은 위험자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서 봐야 될 점이 있는데 해당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달러가 상반기에 좀 흔들릴 수 있겠으나 하반기 들어서 다시 반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만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 낮추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썩어도 준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까지 전 세계 상당 부분의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좁아지고 세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다른 화폐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꽤 장기간 동안 그래도 가장 안전한 법정 화폐로서 활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구매력 약화, 달러 자체 가치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들이라든지 자산들의 가치, 특히 비트코인 가치, 숫자가 한정된 자산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2023년도 세계 최고 부자는 일론 머스크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 동시에 글로벌 500대 부자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다가 1조 5천억 달러 재산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부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산이 증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살벌한 양극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네요. 다음 바로에서는 비트코인 ETF 관련된 로이터의 찌라시입니다. 해당 찌라시에 의하면은 SEC가 빠르면은 이번 주 화요일 2024년도 첫 번째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ETF 신청자들 회사들에게 ETF 승인을 통보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상품을 출시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24년도 첫째 주에 승인 발표가 날 수 있다라는 찌라시인데요.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2024년도 초반부터 아주 살벌한 광경들이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ETF가 거절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참고로다가 브루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ETF 신청이 거절됐을 때 다음과 같이 비트코인이 떡락했었다라고 하면서 차트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개떡락하는 비트코인. 자, 근데 이런 일이 내년에도 일어나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가격이 움직였었습니다. 재미를 보시라고 그냥 잠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굳이 ETF 관련된 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블랙스완 이벤트라든지 작정하고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낮출 것 같으면은 이런 식의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암호화폐 시장. 이어서 인투더블록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30% 이상이 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장투자들이 있겠지만은 이 비트코인 중에 상당 부분은 유실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비트코인들이 많다라는 것. 당연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 당연히 사토시가 들고 있는 100만 개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유실된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전체 유통 물량이 확실히 2100만 개가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더욱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클 셀러가 기를 쓰고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번 주에 55.7%는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 35.4% 같은 경우는 횡보,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8.9%에 그쳤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19.1%에 대비해가지고 하락을 예상한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준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희망찬 새해 가즈아. 그리고 또한 참고로 이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투자를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응답한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백서 및 토크노믹스, 탄탄한 팀 구성, 투자자들, 마케팅 등등을 보고 투자를 선택한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었으나 18.7%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를 것 같아가지고 해당 암호화폐를 구매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불장되는 투자자들이 이름이 이쁜 코인들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근거 없이 막연하게 희망 품고 돈 집어넣었다가는 바로 날리기 십상이죠. 부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계획이 있다라면은 언제 어떤 식으로 익절을 하거나 선주를 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면은 괜찮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할 것까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든다라는 거.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먼저 추가적인 하락 및 조정을 보고 있는 분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일봉에서 맥디 하락 크로스가 나왔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과거에도 하락 크로스가 나왔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OBB 지표를 굉장히 잘 보는 편인데 일봉 OBB가 추세를 깨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하락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이후에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빠지면서 38,000달러대까지 내려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비트코인. 자, 과연 1월달 ETF 승인 관련된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1월달에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게 될 것인가? 자, 당연히 그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는데요.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펀딩 비율이 높고 그만큼 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높은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를 보면은 매수벽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41,000달러짜리의 높은 매수벽, 그리고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가 보고 있는 매수벽 같은 경우는 46,000달러부터 39,5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 많은 매수 주문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아리까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40,000달러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자, 반면에 무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페넌트가 지금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45,000달러까지 쏘았다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지만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추세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랐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일봉 마감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어서 댄 크립토 트레이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하락, 앞에서 봤었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ETF가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나는 이러한 가격 움직임을 예상을 해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ETF 승인 나고 가격 올랐다가 쭉 꼬꾸라뜨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ETF 승인이 조만간에 발표가 나게 된다라면은 큰 변동성과 함께 순간적인 펌핑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 후에 어떤 움직임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만 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미국 내에서 승인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잘 대비를 하고 있다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매틱 차트 좋아 보인다라고 무료 분석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매틱이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LRC 루프링인데요. 루프링이 해당 이 회색 박스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됐었습니다. 해당 루프링 같은 경우는 현물로 들어가가지고 손절가를 잘 지키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서는 올해 솔라나 투자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비트맥스의 설립자 알설헤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ENS, FXS, 룩스를 팔고 이더리움, GMX, 팬들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성적을 봤더니 그닥 좋지 않아요. 손절을 굉장히 많이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고수인 줄 알았더니 고수가 아니었네요. 야, 이거 좀 실망인데. 다음으로는 미국의 부패에 관련된 소식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자금들을 훔쳐가지고 정치권에 갖다 바친 것으로 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액수가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근데 미국 검찰이 미국의 정치권 및 정치권에 로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샘 뱅크만에 있어가지고 불법 선거자금 제공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정의의 실현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선거자금 혐의는 공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인들이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검찰이 이를 지금 무마시키고 있다는 것이겠죠.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제가 엊그제 이런 소식을 듣기도 했었는데 미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방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즉 전쟁이 발발하고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될수록 정치인들은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돈을 더욱더 많이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이 전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악마 같은 것들. 올해 영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려가지고 좀 송구스럽긴 하나 내년에는 그래도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올해에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년에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올해 마지막 광주떼 부탁과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건승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년에 2024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